우리 박서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내일 이사를 가죠. 아, 제가 이사 가는 곳에 아, 제가 광명으로 이사 갑니다. 광명. 음, 저희 딸이 이제 1월 달에 이사 갔는데 아, 딸이 이제 옆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가는데 오늘 가서 잔금 치르고 이사는 내일 가는데 이제 이사 다니는 게 조금 피곤하네요. 오늘도 이사하면 이제 전입신고는 당연하지만 요새 새로 지은 아파트는 무슨 화장실도 뭐 리모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 듣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어, 요새는 최신식으로 아파트 짓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되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어, 오늘 진짜 피곤해서 못할 뻔했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화작용입니다. 뭐 사실 저는 이 수업 중에 동화작용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헷갈려요. 우리가 이론이 난무하다 보면 헷갈려요. 제가 자음하고 모음을 결합해서 거기다 이제 성격 심리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29년 전에 자음 한글 성명학을 통해서 성명학과 명리학, 타로 등에 이제 입문했죠. 근데 한글 성격 심리 성명학으로는 제가 이제 가장 오래된 강사죠. 제가 이제 성격 심리 성명 연구소 대표로 있지만 제가 윤규혜잖아요. 개명전은 윤재희였고 29년의 자음 성명학은 성명학계에서 굉장히 놀라운 학설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장명할 때 홍보를 해요. 한글 성명학을 한다고 홍보를 하는데 이름 짓는 거 보면 한자로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무슨 성명학에 무슨 교수가 있고 뭐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느냐 막 이렇게 그런 것도 봤다고 누가 또 저희 제자분 중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석사 박사가 없으면 제가 뭐 한 학기 석사 다닐 때 한 2,500만 원 들잖아요. 박사도 2,500만 원 들고 5학기 다녔으니까 미쳤다고 석사 박사 없으면 5천만 원씩 들여서 석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쓰겠습니까? 5천만 원이 누구 무슨 5만 원도 아니고 석사 박사 하려면 그만큼 내 논문 쓰려면 내 임상과 경험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해요. 우리가 교육하려면 교육비가 비싸서 우리가 외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능력이 있으면 어때요? 다 부모님들이 뒷바라지 해줘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석사 박사 따갖고 오잖아요. 근데 버젓이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이 있고 박사 과정이 있는데 나 혼자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도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성명학 교수가 어디냐? 아니 성명학 교수가 왜 없어? 석사 박사까지 졸업하면 당연히 있는 거죠. 나 혼자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있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저한테 이제 그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 중에서 누가 이제 저한테 웃으면서 이제 한 얘기죠. 웃으면서. 근데 이 한글 성명학이 29년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학설이었다고. 지금도 이 한글 성명학이 뭐 이론도 뭐 십성 이론만 갖고 하고 유래도 없고 뭐 근거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저한테 배운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오히려 야 너 무슨 무속인이냐?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무당같이 보느냐 하면서도 자기도 와서 배웠어요. 자기네 애들 다 이름 짓고. 즉 우리가 이렇게 성명학을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한자 수의 성명학으로 장명하면서 한글 성명학으로 장명한다고 홍보하고 또 한글 성명학으로 장명한다고 홍보하면서 한자 수의 성명학으로 이름을 짓고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한글 성명학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왜? 명리학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석사는 뭐 무슨 성명학 교수냐지만 그런 분들은 정작 논문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을까요? 논문이 있는지는 알까요? 뭐 그런 건 제 생각이고 뭐 아니면 많이 봤다고 또 이렇게 물론 뭐 석사 박사 안 나와도 남의 논문 갖고 뭐 집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다 능력이죠. 뭐 능력. 자, 그랬을 때 우리 한글 성명학은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자음 성명학과 자음과 모음을 같이 하는 성명학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96년도에 자음 성명학을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짓고 그냥 제가 이렇게 활용할 줄은 모르는 거죠.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아이들 이름 짓는 것으로 자음 성명학을 배운 걸 그냥 끝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잘 키우려고 사주 명리학 공부했고 또 내 운을 알고 내가 뭐 부동산 투자하더라도 내 운을 알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배우게 됐죠. 노후 대책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다시 이제 성명학을 활용하는 법을 이제 눈에 띈 거죠.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잘못된 이론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고 성명학만 공부한다면 그 뿌리와 근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이 잘못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맞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잘못된 이론으로 배우니까 안 맞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한테 배우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제 교육생들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동화라는 거 강의 들어봤냐고. 저는 안 가르쳐요. 잘못된 이론을 가르쳐가지고 헷갈리게 만들면 이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글 성명학은 굉장히 쉽고 재밌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잘못된 이론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분은 난 동화가 잘 맞아 그러면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뭐 그냥 접목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게 더 그분들한테도 실력이 더 늘 수가 있어요. 통번할 때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육생들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이제 성명학을 공부했으니까 내가 좀 더 활용해 보려고 여기저기 이제 영상을 듣다 보면 나는 왜 저 동화라는 걸 안 배웠는데 왜 저기서 동화를 얘기를 하지? 우리 선생님은 저 동화라는 걸 몰라서 안 가르치나? 나는 우리 선생님이 모르는 것도 난 어머 나 동화 이거 뭐 이런 것도 있어? 막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저가 몰라서 안 가르친 게 아니라 안 맞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음하고 모음을 함께 보는 성명학을 강의하고 교육하는 이유는 자음 성명학은 모음을 계산하지 않아요. 모음에 오행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오행이 모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자음이 음양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자음에서 양인데 만약에 이다 그러면 무토하고 경금인데 그냥 무토가 기토로 바뀌는 거. 그렇게 음양만 바뀌는 거지 이 자음의 모음에 오행은 없다는 거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음으로만 이름을 해석하는 것은 모음이 없이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 성명학이다. 사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된 석사, 박사 논문들에서도 보면 다 그렇게 밝혀진 내용이에요. 왜? 자음 성명학을 배워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래서 자음 성명학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동화작용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제가 29년 전에 배웠을 때도 그 선생님은 동화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 선생님도 사주 명리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동화가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안 했죠.
그런데 그 동화라는 것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게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화작용이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화작용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특히 이제 비견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비견 갖고 얘기할 때 비견은 오륙을 극을 하기 때문에 동화가 안 되고 3, 4, 그러니까 식신과 상관, 또 정관과 편관, 그러니까 7하고 8이죠. 그 다음에 편인과 정인, 구가 구와 공 하고만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저는 안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번에 그 박사 논문에 이것이 이론적으로 왜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썼어요. 썼는데 이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 말씀하실 때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비견은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강하고 또 남의 지시나 간섭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견은 강한 거예요? 안 강한 거예요? 비견은 우리가 간성은 뭐예요? 나를 극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관성을 뭐라고 얘기하면 금극목이라고 얘기해요. 금극목. 내가 목일 때 나를 극하는 게 금이다. 그래서 금극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은 뭐예요? 도끼잖아요. 도끼. 도끼가 나를 극을 한다 이거지. 응? 그러면 7, 8이 나를 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런데 내 에너지가 약해지는데 우리가 이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했을 때 우리가 갑을 비견이라고 그래요. 우두머리. 그래서 비견은 우두머리 격이다. 그럼 뭐예요? 갑이잖아요. 우리가 TV에서도 보면은 갑이라는 글씨 써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갑은 누구예요? 갑질한다고 하죠. 갑질. 갑질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가 아랫사람을 보살펴 주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흡수하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을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비견이 이름 속에서 중심에 있으면 주변 기운이 아무리 강해도 자기의 중심성과 주도권을 지켜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이름을 보시면 제가 원래 이 이름은 승재관이라는 거에서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오늘 동화작용에서 할 때 얘기할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보시면 자 이분의 이름을 보면 제가 여기 또 뭐 논문이 잔뜩 있어서 제가 잠깐만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분이 지금 이름 중심수가 뭐예요? 지금 이름 중심수가 이분이 1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의 이름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분이 금이죠.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게 7이 금이에요. 요거 수예요. 물론 이 간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이분의 사주에 따라서는 또 틀려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이름을 봤을 때 보면 이게 비견이고 이게 정제고 이 식신이고 그리고 이건 뭐예요? 겁제고 이것은 뭐예요? 정인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편인인데 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금이에요. 그러면 금생수예요. 자 이름 뭐예요? 목이에요. 비견이죠. 비견이 지금 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제는 뭐예요? 이건 토예요. 식신은 뭐예요? 화예요.
그 다음에 겁재는 뭐예요? 여기서 이게 또 목이에요. 목인데 을목이지. 비견은 뭐예요? 간목이에요. 여기서 무토는, 여기서 토는 뭐예요? 이거는 정제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제는 기토예요. 기토. 그리고 여기서 식신은 뭐예요? 병화예요. 자, 여기서 금은 뭐예요? 여기서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뜻해요. 여기서 술은 뭐예요? 편인이죠?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임수를 뜻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오행을 갖다가 공부했잖아요. 공부했을 때 뭐예요? 우리가 금생수라고 공부해요. 금생수. 그 다음에 7이 일을 금극목을 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기본에서 뭘 배웠어요? 일은 정제를 극을 하지 동하진 않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음상명학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죠? 이 숫자가 없어요. 자음상명학으로 공부한다면 요건 없어요. 자음상명학으로 공부한다면 이게 없어요. 없고 뭐만 있어요? 자음상명학만 공부한다면 9하고 1이고 3이고 2가 돼요. 그러면 동화작용은 뭐냐? 1이 3으로 가는 거예요. 또 1이 9로 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9는 뭐예요? 수잖아요. 수생 목이에요. 목생 화예요. 여기서 또 목생 화예요. 근데 우리가 이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견이에요. 자, 우리가 이름에서 이 성은 이 사람한테 25 정도 나이까지 성장하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우리가 성이 조상운이라고 했잖아요. 조상운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또 아버지, 그 부모님이죠?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자랐던 나의 어렸을 때의 나의 성격과 또 나의 심리에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상운이에요. 어렸을 때 매 맞고 자라고 억울하게 폭행당하고 어렸을 때 차별을 받고 한 사람들이 이름의 에너지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이건 수생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제가 자음성명학일 때, 자음성명학. 이거는 뭐예요? 자음하고 모음을 같이 보는 성명학이에요. 성격심리 성명학이죠.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자음성명학일 때 일이 이렇게 나오면 뭐냐면 이게 다 동화된다고 해요. 일이 비견이 없어지진 않지만 동화된다. 우리가 이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심명운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인생에서 70% 작용을 해요. 70% 작용하는데 그게 옆에 동화가 될까요? 비견이? 갑인데? 그걸 자꾸 적용하면 저 사람 이론은 되게 다양하다? 저도 당연히 제가 배웠던 그 책에는 있지만 그 선생님도 그걸 강하게 강조를 안 했어요. 왜? 명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게 안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이론이 있다는 거, 물론 승재감도 있고 많지만 안 맞으니까 제가 그걸 매번 강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이 3에 동한다? 나무가 이게 지금 뭐예요? 나무잖아요. 목은 나무잖아요. 나무가. 내 인생에 내가 이름 중심 명언이 나무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중심 명언이 식상인 사람도 있고 또 재성인 사람도 있고 관성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름 옆에 중심 명운 옆에도 막 일이 있으면 그 옆에 동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주 명리학을 많이 깊이 있게 하게 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특히 뭐 어떤 얘기 갖고 하냐면 뭐 종하는 우리가
사주는 종하는 사주가 있어요. 사주는 종하는 사주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 이름이 종하는 이름이냐? 아니에요. 이름은 다양하게 오행이 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름을 갖고 이름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음만 할 때는 숫자가 뭐만 있어요? 파동수가 뭐만 있냐면 자음만 했을 때는 비견하고 인성하고 식상만 있죠. 비견이 아니고 비겁이죠. 비겁. 식신하고 편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서 우리가 사람들이 뭐 승재관이 된다. 이름 갖고 승재관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사주가 승재관인지 봐야지.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승재관일 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승재관일 때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사주는 오행이 골고 다 있는 분이에요. 이분을 제가 한 5년 전? 5년 전? 네? 제가 한번 이름도 상담도 하고 강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땐 당연히 제가 자음성명학을 했죠. 자음성명학 했는데 이 이름이 유명한 성명학 교수가 지어준 건데 지어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머 이름에 재도 없고 간도 없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자기 이거 성명학 교수님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성명학 교수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죠. 왜냐면 아니 그러면 뭐 우리가 의학 박사면은 왜 오진이 나오겠어요. 오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계도 다양하지 않고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성명학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병원에서 MRI 검사는 기구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음 성명학 할 때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CT도 있고 MRI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우리가 공부한 거고 자음 성명학일 때는 그냥 청진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자음 성명학이지 않나라는 제가 두 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죠. 우리가 동네 병원에 가정의학과 내가 주치의로 가는 병원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요. 아주 스카이 대학 나오셨어요. 아주 꼼꼼하신데. 그분은 저한테 검사할 때 뭐예요? 항상 청진기. 물론 우리 동네 병원 다 청진기예요. 동네 병원에서 CT 장비 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큰 병원 가라고. 자음 성명학은 동네 병원이고. 그렇다고 의대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훌륭하시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담보를 하잖아요. 그분도 우리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 하잖아요. 약 처방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저 가정의학과는 큰 종합병원 말고 동네에서도 내 주치의처럼 다니는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가 자음하고 모음하고 할 때는 또 확실히 또 틀린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요것은 벌써 자음하고 모음할 때 뭐가 나왔어요? 편간이 나오고 정제도 나오고 인성도 나왔잖아요. 그것도 양쪽으로 다. 근데 자음으로만 하면 어때요? 편인과 비견과 식상만 있는 거예요. 이 겁제는 여기 뭐 비견과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승재관 이름이다. 승재관 이름을 지으면 모든 오행이 다 있는 거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사주에서 지장간도 있고 지장간이 많으면 우리가 몇 개 가서 12개잖아요. 적으면 좌우 묘이기 때문에 8개고. 그러면 세운마다 계속 우리가 바뀌고 또 대운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승재간 사주가 그러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종사주가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종사주인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더 얘기하면 다 느낌을 아시지만 아주 그냥 평범하신 분이신데 아주 좋은 집으로 혼사를 치렀다가 한 20년 대운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종사주가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것을 받쳐주는 대운이 60년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잔잔하게 평범하게 사는 게 부럽긴 했지만 잠깐이었다 이거지.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깨끗한 거 보시죠.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아까 여기 파동에서 우리가 이 자음호흡 할 때 하고 자음 성명 있다고 숫자가 어때요? 확 틀리죠? 이게 7, 6, 2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승재간 사주다 이름을 갖다가 또 사주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배우는 사람이나 그 소비자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돈하면 안 된다. 그지? 이름은 이름이지. 이름이 무슨 종사주 이름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용신이 제가 용신이 35가지? 35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35가지를 그 격국에 용신했을 때, 35가지 했을 때, 거기서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제 용신을 뽑을 때 똑같은 것도 있고, 약간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종격 사주 같은 경우는 한 오행으로만 또는 2가지 오행으로만 또 3가지 오행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결코 좋은 사주는 아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승재간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름도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이렇게 다시 여기서 보시면 저 이렇게 가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음성명학 했을 때 이분이 승재간이 인성하고 비견겁하고 식신으로 가니까 이게 승재간이 필요한 사주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름을 이거 승재간 사주다 해서 간도 없고 재도 없어도 이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받은 이름인데 이분이 저를 만났을 때 15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이 이름은 재물복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내가 이혼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러고 생활비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승재간 이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동화? 그것도 맞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동화가 지금 이건 제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뭐 그걸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거는 그 사람 판단이고 제 생각에는 안 맞다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잖아요. 수. 이게 인성이잖아요. 이게 금이고 금생수 물론 수가 있어야 금이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왜? 우리가 물속에 가보세요. 거기도 사금이 있잖아. 사금.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조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비견이잖아요. 비견 때 이 사람이 인생에서 70% 작용한다. 70%. 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조상운이고 이거는 그 사람 인생에서 이 나 자신이잖아요. 이 나 자신이지만 이 안에 내 자신의 여기에 내가 어머니하고 인연이 깊은지 남편하고 인연이 깊은지 재물하고 인연이 깊은지 자식하고 인연이 깊은지 형제지간하고 인연이 깊은지 다 틀리잖아요. 우리 집에 나 혼자 사나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 가족들이 많지만 내가 중심인 게 이런 사람은 일비견이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갑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식신도 생을 해주는 거고 또 내가 관으로부터 극을 받는 거고 인성으로부터 어때요? 내가 멀지만 인성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7이 있다고 해서 7로 1이 다 나 자신을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7로 종한다? 동화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 동화라는
그런 이론으로 인해서 좀 헷갈려 할까봐 이것도 알아야 되나 이럴까봐 제가 깊이 있게 안 가르친 거는 적용하지 마세요. 더 헷갈립니다. 아주 깔끔하게 그냥 어, 해야지. 비교는 할 수는 있지만 통변 이름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안 맞다. 이러니까 한글 성명하기 안 맞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동화작용은 한글 성명학 해석을 할 때 자음 성명학이든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제가 가르치는 그런 성명학이든 이 한글 성명학에서 이론은 이론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안 맞더라. 이제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내일 이사 갈 집을 갔다가 하루 종일 저기 쫓아다녔더니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성명학으로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선생님만 들어오신 거예요? 의욕이 떨어집니다. 의욕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그래도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또 힘을 내니까 항상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팍팍. 엄마 어디 갔어? 여기 맞나? 팍팍. 예. 선생님도 화이팅 합니다.